안녕하세요. 또 오늘도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은 2023년 9월 6일 지금 2시 40분입니다. 어제 그 신축 빌라 전세 사기 관련해서 이제 하루 정도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전세 사기를 알려면 전세가 뭔 줄 알아야 되잖아요. 맞죠? 전세. 그리고 우리나라 전세가 뭔지, 그거 내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만 설명을 해볼게요. 뭐, 애초에 전세라는 그 개념이 태어나게 된 것도, 상세히 몰라요. 뭐, 언제, 몇 년도에 태어나고 뭐 그런 건 모르고, 이제 크게 이래 본다면, 그러고 이래 뉴스나 이런 데 보면 뭐,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뭐, 제도, 뭐, 이렇게 설명하는데, 뭐 대충 제가 알기로는 뭐 몇 나라에 이런 전세제도 비슷한 게 있어요. 있긴 있어요. 우리나라만 있어요. 많진 않지만은. 그런데 왜 이제 우리나라 전세제도가 이제 유일하다 하고 뭐 그렇게 말을 하냐면, 비중이 그렇게 이제 주거를 하는 데에, 임차를 해서 주거를 하는 데에, 전세가 이렇게 많은 나라가 없어.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아주 중요하잖아요. 비중도 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 내가 봐서는. 그래, 위쪽, 옛날 얘기, 조선시대 그럴 때 그런 거 빼고, 제가 아는 한은 조금 공부했는 내용으로 조금 아는 내용은, 우리나라가 1970년, 80년대, 그때 막 경제개발 한참 할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산업개발, 경제개발의 산업개발 그쪽이 이제 중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는 그때 당시 금융권이나 그런 데서는 가계대출이라는 게 없었어. 그러니까 내가 집에 한 개 있는데 한 개 더 살 때 여기에 은행에서 대출 내주고 나라에서 대출 내주고 그런 제도가 내가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해? 내가 집에 한 개 있고 돈은 조금 있는데 한 개를 완전히 살락하니까 돈은 없고 모자라고. 그리고 은행에서는 안 주고 나라에서도 금융권에서는 안 주고, 그러니까 개인끼리의 이 사채가 발생하는 거예요. 야, 내가 요거 살 테니까 네가 여기 들어와 살아. 그래가 요 정도 보태주면 내가 요만큼 돈을 해가지고 내가 살 테니까 니는 그냥 들어가 그 돈만 내고 여기서 살아. 그게 전세야, 그게. 그렇게 시작된 거죠. 예. 사는 사람 중에 집을 두 채 가지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 경제개발에 막 하고 막 그러니까 틀림없이 저 땅, 저 집은 올라갈 게 분명하다고 생각하니까, 저거는 분명히 올라가지고 내가 저 가지고 가야 되는데 돈은 모자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전세를 놓고, 그래서 이제 집을 자꾸 늘려가는, 재산을 증식해가는 과정이죠. 그 전세도 그렇게 해서 태어났고, 그게 계속 발전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사기꾼이 생기는 거예요. 전세 사기 치는 사람. 보증금 안 돌려주는 거. 보증금 안 돌려주는 게 사기야, 그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도 그 제도가 너무나 많으니까 나라에서도 제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전세제도. 그래, 보호하는 방법. 옛날에는 전세권 설정하려고 하면 막 까다롭고 막 그랬다고요. 그러고 이제 뭐 전입신고하고, 이제 점유하고, 이사죠. 이사하고 확정일자 받고, 그런 것도 많이 변해왔어요. 뭐 전입신고, 점유, 확정일자, 대항력, 우선변제, 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것도 내가 다 설명할 테니까 나중에. 오늘은 딱 전세 제도에 대한 그것만 설명할게요. 그래, 그렇게 이제 넘어오면서 지금 마지막은 어떤 단계냐면, 전세 계약을 하고, 이제 뭐 대출 받을 사람 대출 받고, 그러고 보증보험 들고 흑우. 그렇게 들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고, 뭐 이제 그 다음 이제 입주해서 이제 허그 보증보험 가입하고, 딱 지금 현재는 딱 여기까지 돼 있어요, 맞죠? 전세제도가. 그런데 이제 결국은 내가 전세를 할 때 왜 전세를 하는지를 이해하고 전세를 해야죠. 그냥 내 월세 안 내니까 난 저 빌라 전세를 할래, 아파트 전세를 할래, 그렇게만 단순하게만 이제 생각하면 안 돼. 이거 좀 따져봐야 돼요. 우리가 저금리 때, 제일 저금리 때는 1%대도 있었어. 전세 자금 대출이. 2%대는 흔하게 있었고, 그때. 저금리 때. 그때는 솔직하게 전세가 맞아. 맞죠? 왜냐하면, 아파트 전세가 2억이다. 그러면,
한 3, 4천만 원 내 돈만 있어도 대출이 80%막 그래 놨거든? 전세자금 대출이요? 그래 봐야 한 달 이자가 얼마 안 나왔다고. 뭐 1% 후반, 2% 초반이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세 사는 게 맞죠? 맞죠? 그런데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어디 뭐 지금 정확하게 내가 전세는 하도 계약한 지 오래돼가지고 내가 모르겠고 한 5%, 6%될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이. 그럼 따져봐야 돼. 만약 2억에서 전세자금 은행에 한 1억 한 5천을 빌려야 돼. 1억 5천에 5%, 6% 이자 그거 하고 내 돈 또 가면 적어도 5천만 원 있어야 되죠? 그거 하고 내가 여기에 이 아파트에 월세 들어갔을 때 돈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 전세 살지 월세 살지. 그리고 또 전세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 전세 사느냐면요. 직장인들. 그렇게 내가 딱 직장을 다녀서 매달 월급 받아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세가 맞을 수 있습니다. 맞을 수 있는데 내가 가게를 하고 사업을 하고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은 꼭 전세에 외칠 필요는 없어. 뭘 내가 말씀드리고 싶냐면 2억이란 돈이 묶여요. 전세 자금은. 근데 내가 장사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보증금 3천만 원에 그 아파트 월세 들어갔어. 전세 2억이 안 들어가고. 그러면 1억 7천이라는 돈이 있잖아요. 이거를 굴릴 수 있는 사람은 전세 들어가는 게 바보야. 만약에 1억 7천 돈을 굴려가지고 그 은행 이자보다 더 많이 벌 자신 있는 사람은 그 전세 들어가는 게 바보지. 차라리 그거를 굴려가지고 돈을 더 버는 게 나아요. 월세 들어가고 살면서. 그래서 이래 보면 뭐 대도시의 상업지구에 먹자 그런데 가게 하는 그런 그 자영업자 사장들은 장사 잘하는 사장들은 전세 안 살아. 월세 살지. 그러니까 내가 돈을 굴릴 수 있는 입장이면 월세가 나아요. 그러고 아니다. 나는 뭐 주식도 모르고 부동산 투자도 모르고 돈 굴릴 방법 모른다. 난 직장 다녀서 오늘 월급 받아서 그런 사람 전세가 맞고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러니까 이 온리 전세가 안전하고 월세 안 낼 것 같고 그냥 온리 그 맹목적으로 그게 전세 들어가면 안 돼요. 다 따져보고 내가 전세가 맞는지 월세가 맞는지 그거 따져보고 전세를 들어가야지. 또 이제 전세 뭐 계약서 쓰고 막 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 뭐 그런 것도 이것도 엄청 길어요. 전세 계약서 어떻게 쓰는지 그냥 오늘도 전세란 걸 뭔지를 이해하고 내가 전세를 해야 되느냐 월세를 해야 되느냐 그 정도를 이해하는 걸로 만족하셔야 됩니다. 또 이제 뭐 전세라는 걸 더 이해시키려면 첫째 전세라는 제도는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집값을 받쳐주는 버팀목입니다. 전세라는 게 만약에 사라지잖아요. 우리나라 부동시장 끝나. 주택시장 끝나요. 끝나. 전세는 우리나라에서 집값을 받쳐주는 가장 버팀목입니다. 그래, 잘 보세요. 전세가 떨어지면 집값도 자연스럽게 떨어져. 전세가 올라가면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딱 집값의 바로미터가 전세값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파트로 돈을 벌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전세를 잘 이해하고 전세를 이용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갭투기가 나오고 그런 겁니다. 일반인들이 그래도 가장 성공률 높았던 게 투자 중에서 성공률 높았던 게 전세잖아요. 전세가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주택으로 돈을 가장 많이 벌 수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앞으로 우리나라 전세 제도가 사라진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 또한 죽을 때까지 우리나라 전세 안 없어져. 조금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월세하고 전세 비율이. 뭐 지금도 약간 월세 비율이 전세를 넘어섰다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아파트시 1위 또 가잖아요? 또 DB죠. 전세가 더 많아졌다. 그리고 이제 뭐 개인마다 각기마다 좀 틀린데 어떤 사람은 집을 구매하는 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계속 전세를 선호하는 사람이 있고 막 그렇거든요. 뭐 전세 선호하는 것도 괜찮아요. 계속 새 집으로 옮겨 다니거든 전세. 전세도 왜 그 사람들이 새 집만 옮겨 다니냐면 이제 입주 때 전세가가 가장 많이 떨어져. 그러니까 입주가 막 한 도시에 입주가 막 수천 채 갑자기 입주가 그 두세 달 안에 입주를 해야 돼. 그럼 전세가가 확 떨어지거든.
그때 싸게 들어가는 거야. 새 아파트를, 좋은 자리를. 근데 전세를 그렇게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20대들이나 30대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전세를 또 할 때는 신중히 생각해야 될 게 경제 흐름을 약간 읽어야 돼. 지금이 이제 대세 상승장이다. 그때는 전세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아파트를 사고 들어가야지. 그리고 내가 판단해서 대세 하락장이다. 그때는 괜찮아, 전세. 차라리 그때는 전세가 나아요. 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있죠, 전세 흐름을. 전세 흐름을 잘 타는 사람이 결국은 아파트로 돈 법니다. 이거는 어떤 전문가가 얘기를 해도 똑같이 얘기할 거야. 이 큰 테두리로 보면. 그러니까 전세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용하는 사람이 아파트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이 전세를 이용해서 아파트로 돈 벌 때 또 중요한 점이 또 하나가 뭐냐면요. 욕심을 내면 안 돼, 욕심을. 우리나라 사람은 다 그놈 욕심 때문에 안 돼. 내 돈 1억, 2억으로 이 전세를 껴서 어떻게 이용해서 이제 집값이 아파트가 상승됐을 때 팔아서 좀 어디 차익을 얻겠다. 욕심 내지 마, 욕심. 아니, 뭐 1, 2억 투자해가지고 100% 200, 또 1, 2억 그 버는 사람 있긴 있어요. 맞아요. 또 같은 말 하면 있긴 있는데 욕심을 내면 안 돼요. 아니 1, 2억 투자해가지고 거기서 1,000만, 2,000만 원 벌어도 수익률이 10%야. 10%, 20%. 세상에 어떤 세상에 수익률이 10%, 20%가 어딨어? 없어요. 진짜 그것도 만족해야 돼. 그런데 뭐 그거 벌었다고 못 벌었다고 욕심내. 첫째 욕심내면 안 돼. 전세 제도를 잘 이해해서 10% 20% 벌는 거는 엄청 잘 버는 거야. 진짜로. 뭐 오늘은 전세 제도만 이해시키려고 했으니까 말이 자꾸 앞뒤 왔다 갔다 하는데요. 전세 제도로 하는 게 어떤 건지 더 공부하시고 내가 했던 말만 뭐 믿으면 안 되고요. 전세 제대로 하는 거를 다 이해해야 돼. 우리나라가 어떻게 흘러가고, 지금부터, 옛날 건 좀 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앞으로 전세 시장이 또 어떻게 될지 그것도 좀 공부하시고, 내 기준에서는 앞으로의 전세 시장은 무너지진 않아. 그러니까 조금 더 우상향하고 강해지면 강해졌지, 약해지지 않아요, 전세 시장이. 그러니까 우리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죽을 때까지. 진짜 이건 아마 내 말에 또 맞을 겁니다. 전세시장 사라지잖아. 우리나라 금융부태가 우리나라 부동산, 그 주택 쪽 그 부동산들 싹을 담아. 큰일 나, 진짜. 전세 제도가 사라지니 많이 타는 사람들, 난 그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난 모르겠는데요. 정당한 이유를 대고 말을 하겠지만은, 내가 봐서는 절대 전세 제도 안 사라져요. 지금부터 전세란 그 제도를 잘 이용해서 공부해서, 이제 투자하실 분 투자하시고, 이용하실 분 이용하시고, 하면 되는데, 전세, 이전 영상에서 얘기했죠. 100% 안전한 전세 없으니까 전세 제도 잘 이해하시고, 그러고 전세 이제 계약할 때, 내가 돈을 벌려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진짜로 주거로 전세를 찾을 때, 계약할 때 뭘 조심해야 되는지, 내가 다음 영상에 전세 계약 쓸 때 조심해야 될 점, 그거 가르쳐주고, 깡통 전세, 역전세, 이어서 쭉 갈게요. 전세제도 누가 보면 좋은 제도고 누가 보면 안 좋은 제도입니다. 우리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옳다 그러다를 떠나가지고 결국은 있는 제도니까 내가 이용을 해야 돼. 전세는. 맞죠? 이해하고 그걸 이용해야지. 이걸 전세제도 나쁘다 좋다 그렇게 싸울 필요는 없어. 있는 걸 어떻게 활용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사라지지도 않을 건데. 그리고 제가 봐서는 나쁜 점보다는 편한 점이 훨씬 많아. 전세가 편한 점이 훨씬 많으니까요. 본인 20, 30대가 본인이 전세 들어가든 아니면 부모님이 전세 자금을 좀 보태주고 할 때도 이제 공부 좀 더 하시고 전세 때도 잘 제대로 이용해가지고, 실패하지 말고, 좀, 지렛대가 돼가지고, 좋은 아파트 사고 돈 좀 더 버시고, 하고 좀 좋은 아파트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징검다리를 이용해야 해. 그게 좋은 거예요. 전세 너무 나쁘게 보지 마라. 전세 사기 터져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 많죠. 많긴 많은데, 근데 전세 때문에 이득을 보는 사람이 더 많아. 알았죠? 전세라는 그 제도, 저는 찬성하는 쪽입니다. 찬성. 저 전세 제도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발전이 어떻게 되고 앞으로 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봐서는 전세 제도는 더 이제 좀 좋아져야 되고 나라에서도 전세 세입자 그 보호하는 방안 그런 것도 더 좀 강화해주고 그래야 돼요. 전세라는 그 제도 상당히 제 입장에서는 좋은 점이니까 또 전세를 이제 생각하고 신혼집이나 내 집이나 그런 걸 전세 생각할 사람 전세 계약 이제 써야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전세 구하면 그거 다음 영상에 내가 진짜 어떻게 써야 쓰면 내가 얘기했죠 100% 안전한 건 없는데 어떻게 쓰고 무슨 특약을 넣고 어떻게 해야지만이 이제 내 마음도 안전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고 내 보증금 이걸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전세제도 이런 거니까 오늘은 딱 요것만 이해하시고 그만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짧게 끝낼게요.